먼저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종이접기를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접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우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브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접기를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종이접기는 이런 모습이죠. 어떤 정사각형의 종이에서 출발해서 어떤 형상이든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종이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버트 랭 교수님의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이 솔방울의 디테일, 이 뻐꾸기,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종이 하나에서 칼도 안 되고 풀도 안 되고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종이접기의 그 철학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카미야 사토시라는 분의 작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비닐, 이 혀, 이 모든 디테일들이 정말로 종이 한 장만을 접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접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종이접기 학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2차원상의 매핑, 여기 보시는 이런 복잡한 폴드 라인들이 있죠. 이런 것과 이 3차원상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설계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로버트 랭 박사님의 이 작품인데 우리가 뭐 술록 같은 걸 접고 싶다고 했을 때 막연히 접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뼈대로 만든 다음에 요 각각의 뼈대가 하나의 종이의 이런 원형 패턴을 이룬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 더 알고리즘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것도 최근이 아니게 됐는데 사실 더 드라마틱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인지 3차원 폴리건을 넣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2차원 종이접기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실제로 되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려서 실제로 이걸 접는 데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즉, 이제 현대의 종이접기 기술은 여러분 어떤 3차원 형상을 갖다 들이밀어도 충분히 큰 종이만 있다면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접기를 저렇게 단순히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종이접기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종이접기라는 것은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예시를 드는 게 이 치킨 박스 예시인데요. 우리가 뭐 배달시켜 먹거나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런 치킨 박스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계 요소의 조합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종이접기 이 구조는 아주 가볍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특정 패턴으로 체결을 하면은 이 위에다 아무리 이걸 쌓아도 사실 상당히 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필요 없어지면은 그냥 단순히 이 조립을 해체하면은 얇게 접을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종이접기 기술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철가방, 나무가방 이런 걸 생각했으면은 엄청난 낭비가 됐었겠죠. 그래서 즉 종이접기 구조는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이걸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기계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을 때 이 기계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종이접기를 거의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을 갤 때도 어떻게 하면 주름이 좀 더 없어질 수 있을까? 이불을 접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캐비넷이나 이런 데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을까? 텐트를 접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접을 수 있을까? 편하게 펼칠 수 있을까? 이 모든 고민들이 종이접기 기술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종이접기 기술은 단순히 이런 예술과 이런 수학의 영역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은 곳, 우리가 어떤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런 효율적인 기계 메커니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이접기라는 종이접기 엔지니어, 오리가미 엔지니어링, 종이접기 공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은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단순한 구성으로 그리고 극적인 형상과 이 강성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계공학적인 설계 테크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소프트 로봇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종이접기와 소프트 로봇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소프트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페스토라는 회사가 이렇게 제안한 그리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리퍼는 의뢰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그런 소프트한 매트리얼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상했을 때 우리가 만약 굿을 몇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잡는 로봇 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어기, 손가락의 구성, 센서, 드라이버 뭐또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잡할 텐데 얘는 그냥 이렇게 쭉쭉 당겨주면은 별다른 센싱 없이도 이렇게 그거를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소프트 로봇이라 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 않고 있었던 원래 로봇공학이나 이런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유연한 물질은 거의 사실 기피해야 될 대상이었다면은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극적으로 활용해서 기계적인 단순성을 추구한다. 즉 제어의 부담을 우리가 하드웨어의 부담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소프트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로봇은 기존의 로봇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양한 재밌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요. 또 소프트 로봇의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큰 특징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특히 이런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지드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은 사실 너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로봇들은 그런 거 없이 자체가 유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제어나 센싱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너무 어려웠겠지만 그걸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소프트 로봇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이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요런 소프트 로보틱스적인 철학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해서 바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약 바퀴가 부드러우면은 이렇게 저 좁은 틈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석사 때 프로젝트가 조금 조악하긴 합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단이 있으면은 바퀴를 찌그러뜨려서 넘어갈 수도 있죠. 즉, 정형화된 딱 정해진 크기의 바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유연한 바퀴를 채용함으로써 가능성이 있을 것,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가 제 석사 주제였는데요. 문제는 이 바퀴가 말랑말랑한 만큼 수많은 구동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형상경합금이라는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그런 만큼 이게 모두 다 이거 납땜을 했어야 됐었고 그때 대학원생인 저는 거의 맨날 밤을 새워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만들기가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강건성 문제, 그리고 그런 제작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액추에이터가 정확하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바퀴가 뒤틀리거나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데 그런 제어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 로봇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문제긴 합니다. 유연함이 주는 좋은 점만큼 유연하다는 건 그만큼 힘 전달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단한 로봇은 쉽게 올라갔던 이런 계단 올라가는 거 하나조차 이 소프트 로봇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건 하나 드는 것도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 로봇 자체가 주는 강점은 분명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제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 드렸던 종이접기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연결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실 텐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소프트웨어 스트럭처가 있다면은 이런 보통의 소프트 스트럭처는 너무 높은 디그리 프리덤 때문에 그런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오리가미 패터닝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면, 즉 아까 전에 종이접기라는 건 하나의 기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 로봇의 어떤 모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딱 원하는 자유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앨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소프트 로봇의 컨트롤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좋은 스트럭처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었고 이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에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제가 그 대학원 시절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투자를 했었던 가장 애정 어린 프로젝트인 오리가미 트랜스포머 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앞서서 이런 종이접기를 가지고 소프트 로봇 기술을 가지고 뭔가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디자인 프로세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종이접기나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도 기계 설계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계 설계를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 목적은 이런 종이접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블 휠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트랜스포머 휠이 필요하냐? 저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바퀴가 크면은 당연히 높은 단을 넘어갈 수 있고 작으면은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기동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원래 상호 보완, 그런 동시 만족이 어려운데 바퀴 크기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버스타일한 이 로봇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키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왜 종이접기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 바퀴란 시스템이 너무 헤비해지거나 제작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약해지면은 이런 사실상 프랙티컬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이접기를 이런 형태의 구조를 쓴다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때까지도 누구도 이런 종이접기를 가지고 바퀴를 만들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결했어야 됐던 문제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종이접기를 바퀴에 적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메인이 되는 컨셉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지지 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orthogonalization force transmission을 쓰긴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바퀴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축이 있고 또 바퀴가 있습니다. 하면은 얘를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변화하는 액추에이션을 이쪽으로 넣고 그 아웃풋을 이쪽으로 한다면 즉 옆에서 눌러서 이렇게 팽창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 구동하는 힘과 이 지지하는 힘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다면은 종이접기의 그 한계에도 충분히 좋은 그런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과연 이 구조를 어떻게 종이접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종이접기도 기계설계와 똑같습니다. 종이접기 패턴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런 종이접기의 바다에서 우리가 적절한 블럭을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러번 패턴이라는 것을 찾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다가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래서 가운데 림이 필요할 것이고 양옆으로 사이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3x8 패턴으로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패턴을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항상 인터페이스가 어렵습니다. 이 인터커넥션이 어려운데요. 이 바퀴도 보면은 이 몸체가 있고 바퀴 허브가 있습니다. 아, 축이 있습니다. 샤프트. 그래서 이 둘을 토크 전달을 릴라이블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 이 패턴이었고 이 패턴은 보시다시피 이 엣지가 거의 자기 마음대로 생겼고 더 큰 문제는 얘가 바퀴 모양이 바뀌면은 이 끝단의 패턴 또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샤프트와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저로서는 정말 거의 한 반년 이상을 고민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제가 찾은 답은 이 끝단에 이렇게 패턴을 인가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끝단을 항상 팔각형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스턴트한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릴라이블하게 허브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에 맞는 허브를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온전한 바퀴 형상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여기서는 디테일한 내용은 안 하겠지만 종이접기 구조의 좋은 점은 이 모든 키네마티컬한 비헤비어가 다 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을 도출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최적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패턴으로 예, 이렇게 해서 네, 시뮬레이션을 했고 특히 아까는 3 x 8이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좀 더 만들기도 쉽고 좀 더 릴라이블하고 제어도 쉬운 이런 모양이 변하는 바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크면은 이렇게 높은 단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바퀴가 작으면은 좁은 틈을 통과할 수가 있는 이런 컨셉을 성공했습니다. 즉, 이런 컨셉을 우리가 기계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종이접기를 가지고 만듦으로써 훨씬 가볍고 효율적이고 좀 더 릴라이블한 이런 솔루션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 타이어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 사람이 탈 수 있는 차에다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뭐 대학원생이었기에 원래 그 대학원생의 특징이 그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해도 넣을 수 있는 게 대학원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런 작은 타이어가 그 승용 타이어에서 이런 오프로드 트럭 타이어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만드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페이로드는 1톤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작은 로봇을 위한 이 바퀴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의 바퀴는 정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저희가 서울대만으로 할 수 없는, 제가 이거는 서울대에서 그 석박사 과정 중에 개발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기에, 그런 한국 타이어에서는 이런 소재나 아니면 전체적인 타이어 디자인,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줬고, EMV 컨이라는 이런 전기 자동차 회사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런 회사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타이어에 적합한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는 수직 하중뿐만이 아니라 옆으로는 측면 하중, 레터럴 포스, 아니면은 이 전향력, 그리고 심지어 비틀림, 진동, 이 수많은 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게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너진다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변형에 대한 효율, 그리고 변형에 대한 힘 전달 효율, 그리고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민했어야 됐었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종이접기로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종이접기 구조를 쓴다는 거지 종이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이 하중을 견디면서도 질기게 버텨줄 수 있는가. 또 그러면서도 얘가 안정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종이접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온라인에서 만들 것인가. 이런,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해본 적 없었던 이런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제조부터 설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그 중요 마일스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바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플라스틱 PT, 필름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하중부터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 뼈대를 세우는 형태로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든지 강한 구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패턴을 설계하고 났더니 그 한국 타이어 측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이거 너무 덜컹거려서 이게 뭐 로봇이나 타지 사람은 탈 수가 없다 라고 해주셔서, 그러면은 팔각형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16각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는 그 각형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뭐 부드럽게 움직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게 다 파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높은 하중을 견디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수많은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복잡한 거 싹 다 빼고 좀 더 정제를 해서 이번에는 12각형으로 패턴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는 안에가 엄청나게 단순화됐고요. 그 패턴도 훨씬 더 안정적이 되면서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시도 끝에 결국 기계적 결합이 지금 단계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듀랄루민, 그 항공 그 알루미늄 소재를 이렇게 특별한 지게에 깔고, 그다음에 요 천은 나일론 그 PET 소재인데 결국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결국 답은 타이어에서 찾았다는, 좀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답은 타이어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리벳으로 얼라인을 한 다음에 쏴주면은 종이접기가 가능하면서도 단단하고 질긴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런 조립 구조까지 마저 공정 조립을 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바퀴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스케일로,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스케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굴러가는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특별 제작한 차에 넣기 전에 일반적인 차량에 넣어서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가는 힘, 앞으로 가는 힘, 수많은 진동과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된다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저희가 특수 제작한 차량에 설치를 해서 이런 조근접기가 이렇게 극한의 페이로드와 이런 터프한 이런 환경까지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극적인 변형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높은 하중을 견디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힌지나 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당연하게도 아주 무겁고 견고하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만큼 바퀴가 너무 무거워지고요. 제작도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가볍게 만들면은 그런 복잡한 링키지 구조는 한쪽에서 충격을 가해서 조금만 뒤틀려도 전체 구조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접기 구조는 전체가 다 유연한 구조로 돼 있기에 충격을 받아도 괜찮고 조금 휘어져도 사실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타이어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제안한 이유는 요 광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광고를 찍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서 관심 있으시면은 트랜스포밍 타이어라고 찾아보시면은 아마 한국 타이어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려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저희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잡기를 우주에 적용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고 공간이 좁고 페이로드 그 페어링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바라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펼쳐지는 것, 그 형상을 이렇게 정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메인이었다면 저는 좀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형상뿐만이 아니라 소재, 구동, 그리고 재료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연구실에서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온오비 서비스 관련인데요. 뭐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주 쓰레기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시간이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별 1호 기원 미션이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 실제로 내년 9월에 발사 예정 중에 있고 저도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우주 물체를 잡는다고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동기 우리가 그 로봇 손을 생각할 텐데요. 사실 우주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주 시스템은 하나하나가 하나만 망가져도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수의 관절이 필요하다면은 다수의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말인즉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다른 좀 접근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어렸을 때 종이접기로 꽃 만들게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저희가 구동기 하나만 쓰고 센서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가 있죠. 심지어 카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센서 네. 없이 그냥 단순히 이 PT, 필름에 그냥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얘가 그 이런 직조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거의 페이로드가 100kg 이상 되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한번 사람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고요. 그래서 사람도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했죠. 통당 페이로드가 PET 잘라서 만들었지만 10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우주 공간에 나가려면 작게 접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쉽게 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릴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주 나가서 이렇게 펼치면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에 나갈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정렬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는 모델이고 실제로는 뭐 거의 2m가 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 9월에 런칭 예정이어서 아마 성공을 한다면은 저희가 아마 뉴스에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도 저희가 최근에 좋은 성과가 나와서 이것도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굴 탐사 로버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31년, 32년에서 지금 열심히 달에 가기 위해서 지금 착륙선이 이미 개발 중에 있고, 로버는 아직 사실 착수는 못했지만 이것도 희망컨대 내년에 지금 착수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로버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30년이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특별한 미션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는 달 동굴을 좀 타겟으로 잡아봤습니다. 당연히 과학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직 아무도 가지 못했다는데 지금 저희는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 동굴을 탐사하고자 하는 많은 컨셉들이 개발됐는데 실제로 달 동굴을 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크레인을 내리는 식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크레인을 내리다 보면은 당연히 이 로버가 우주 공간에서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도 너무 크고 또 여기 안에 들어가서도 탐사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아직 출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완전 다른 방식을 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접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런 바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을 그냥 엮어서 만들었고 아주 단순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높은, 기본적으로 소형 로봇지만 거의 대형 로봇급의 이런 주행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로버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막 던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체가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져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재미삼아 불 속에도 넣어봤는데, 당연하게도 이건 스프링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 속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다양한 우주 환경에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버를 이렇게 동굴에 여러 대를 보내서 몇 대가 죽더라도 몇 대가 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런 AIWA에 소개가 되거나 사이언스 로봇, 사이언스 메인 페이지에 소개가 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 드린 필드들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이런 그런 프레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은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원래 보여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사실 제가 석사 때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게 이거를 AFOS라고 해서 미공군 연구소에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게 꿈꾸는 미래고 이게 불가능할지언정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자유롭게 뭐든지 해도 좋으니까 이런 미래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라 라고 해서 제가 펀딩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요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로봇입니다. 석사 때. 이때 당시에는 사실 주변 교수님들께도 많이 혼났습니다. 이게 무슨 로봇이냐, 이런 걸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한 10년 남짓 지난 지금은 여기까지 왔죠.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십니다. 너무 좋은 연구를 한다라고 다들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건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